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실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자료 수집 방법의 큰 두 가지. 하나는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관측을 해갖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다른 하나가 이제 실험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용어로는 관측 연구라는 게 있고요. 실험, 처리, 실험군과 대조군, 위약 효과, 완전 랜덤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실험하고 관측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관측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관측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의 관측이나 측정은 측정될 반응, 그 다음에 변수를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각 개체들을 우리가 관측하거나 그냥 보고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그 상황을 그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얻어내는,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걸 관측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실험은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해가지고 그 개체를 갖다가 혹은 그 대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실험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된 걸 보면 측정될 반응 혹은 변수에서 가능한 변화를 알기 위해 개체에게 정교한 처리를 한다. 처리라는 거는 이제 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농작물 같으면은 비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온실 같은 데나 실험실 안에서 뭔가를 재배를 한다면 온도 같은 거를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온도, 비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라고 그래요. 혹은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술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실험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두 개의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한쪽은 어떤 처리를 하고 처치나 처리를 하고 한쪽은 처리나 처치를 안 하는 그런 두 개의 집단을 만들어서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체들의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군은 이제 그 처리를 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제 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료를 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처리를 주는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조군은 이제 순전히 비교를 위한 집단이죠. 그래서 이쪽은 처리를 주지 않는 집단으로 실험군과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트 그룹, 컨트롤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런 효과가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진통제가 혹은 어떤 시술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에는 그런 약을 준다든가 혹은 시술을 한다든가 하는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군은 이제 그걸 안 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술을 안 받고 약을 안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효과가 이제 본래는 좀 호전이 될 수 있는데도 호전이 안 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제 유학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그런 거를 이제 약을 준 집단에는 약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까지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이런 식의 심리적인 효과까지 같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조군과의 차이가 순전히 약의 효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도 처리군에서 실험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가 유학 효과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대조군을 아무 약을 처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치를 마치 한 것처럼 약도 준 것처럼 먹는 것. 그러니까 이제 처리군한테 진통제를 줬다면 대조군한테는 진통제하고 똑같은 그런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주는 거죠. 그러면 대조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집단들이 나는 약을 먹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는 양쪽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전히 그 차이는 이제 약 효과만 나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쪽은 이제 이 실험에서 약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집단을 이렇게 한쪽은 실험군, 한쪽은 대조군. 여기는 실험군이고요. 이거는 대조군. 그래서 이쪽은 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형태가 이제 처리를 하고 처리를 안 하면 이쪽 실험군에는 결과가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그 결과가 여기는 처리 효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학 효과, 내가 약을 먹었다라는 유학 효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조군은 그냥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이 두 개가 전혀 안 나타나서 만약 유학을 안 주면 이쪽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들을 빼면 처리 효과하고 유학 효과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만약 유학을 안 주면 요 차이는 처리 효과하고 그 다음에 유학 효과하고 우리는 뭐만을 알고자 해요? 처리 효과만 알고자 하거든요. 유학 효과를 우리가 여기서 같이 유학 효과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실험을 안 하고요. 여기에 실험군, 대조군 해서 이쪽은 처리를 주고요. 이쪽은 처리는 주지 않지만 여긴 가짜 유약을 주는 거예요. 유약이라는 거는 가짜 약. 그래서 처리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제 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처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짜 약, 그걸 유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과는 여기는 처리 효과하고 유약 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쪽은 유약 효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빼면 그러면 결과가 처리 효과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약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유약 효과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심리적인 효과, 내가 약을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결과가 굉장히 호전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오면 뭔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오거나 약을 먹으면 낫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효과죠. 그게 이제 바로 유학 효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실험할 때 하나의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 방법으로 완전 랜덤 실험이 있어요. 완전 랜덤 실험.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표본에서 제일 간단한 표본 추출 방법이 단순 랜덤 표본이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실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런 실험 방법이 완전 랜덤 실험입니다.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하죠. 자, 이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실험 대상을 랜덤으로 이 두 집단으로 나누고요. 한 군에는 처리를 하고 다른 군에는 처리를 안 하고 필요하면 위약 처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인 상황이 만약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약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 랜덤 실험이라는 거는 이 두 군, 이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나누는데 우리가 전체 대상이 있어요. 전체 대상을 요거를 갖다가 반틈으로 이건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두 집단으로 나누죠. 이거는 이 실험군, 그 다음에 대조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반틈으로 쪼개갖고 여기 반틈 대조군. 자, 그럴 때 이 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실험군하고 대조군으로 나누는데 만약 그 이 실험하는 사람이 당신은 실험하는 사람의 의지로 당신은 그 실험군으로 가세요. 당신은 대조군으로 가세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그 이 실험하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대상을 완전히 랜덤으로 실험군하고 대조군으로 나누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단순 랜덤 표본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만약 이제 이 대상들한테 어떤 구슬을 뽑게 하죠. 제비를 뽑게 한다든가 그 제비에는 실험군하고 대조군 두 가지만 쓰여 있는 그런 이제 제비나 혹은 그런 쪽지, 그런 카드가 있다면 이 대상 보고 뽑으라고 하는 거죠. 뽑아서 이제 만약 그 카드에 실험군이라고 나왔으면 당신은 실험군으로 가세요. 또 그 카드에 대조군으로 나왔으면 당신은 대조군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 이게 이제 랜덤으로 분류하는 거죠. 랜덤으로.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짝수가 나오면 실험군, 홀수가 나오면 대조군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하든가 어떻게 하든 이런 랜덤인 방법으로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혹은 난수표를 사용해서 난수표에 어떤 볼펜으로 떨어져서 어떤 시작점을 결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숫자들이 나오면 만약 짝수가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실험군, 홀수가 나오면 대조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만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난수표를 읽어서 짝수, 홀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인원이 같으면 이제 좀 좋겠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근데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난수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짝수홀수 할 때 인원이 딱 반틈 될 때까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한쪽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다 차버리면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대조군으로 넣으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군,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실험군에는 처리를 주고요. 대조군에는 처리를 안 주고요.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하면 위약을 주고요. 필요하면 이제 이거는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결과들을 비교를 하는 게 완전 랜덤 실험이다. 그래서 이제 예제
5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예제 5번은 가슴 통증 환자 298명을 랜덤으로 실험군의 149명, 반틈이죠. 대조군의 나머지 149명을 할당한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298명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순서만 정하는 거죠. 그 1번에서 298번까지 순서만 정해갖고 각 사람이 이제 그 나오면 우리가 난수표에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봐가지고 당신은 실험군으로 가세요. 당신은 대조군으로 가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혹은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카드를 뽑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랜덤으로 해서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에는 심장에 레이저 구멍을 내는 시술을 하고 대조군에는 시술하지 않으나 시술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위약 처리를 여기는 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냐 없냐, 고통이 얼마나 경감이 됐냐, 이제 그런 약간 심리하고 관련이 되는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위약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시술을 할 때 이제 소리를 다 듣게 해서 이제 마치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위약 처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각 환자들의 고통 경감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결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이 실험군하고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어느 쪽이 더 고통이 경감이 됐나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위약 처리 한쪽에서 더 좋게 나왔대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시술이 사실은 이제 거의 심리적인 효과라는 거죠.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별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 랜덤 실험이라는 가장 간단한 실험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거보다 복잡한 실험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 방법도 단순 랜덤 표본 말고 다른 표본 추출 방법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그런 실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무화 블록 실험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사실은 이무화가 랜덤이거든요. 랜덤화 블록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랜더마이즈드 블록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혹은 블록 디자인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실험 일단 블록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실험입니다. 블록이라는 건 어떤 구획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심을 때 어떤 이제 땅의 구획을 정해 놓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땅들이 비옥한 땅인가 혹은 척박한 땅인지 이 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확량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블록을 그런 그 어떤 땅의 어떤 땅의 질을 가지고 블록들을 나눠서 실험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블록이라는 말이 이제 그러지 않고 어떤 그 이제 비슷한 동질한 어떤 대상들을 중에서 대상들을 놓고서 이제 그 대상들끼리 어떤 처치를 하는 거 이제 동질한 그런 대상들한테 이제 처리를 하고 안 하고 또 다른 동질한 대상들한테 처리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랜덤화 블록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쪽 자료 수집에 대해서 유도된 연습 문제 5가 있네요. 책에 이제 보세요. 다음 연구에서 가장 적당한 자료 수집 방법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이제 A번은 핵반응의 냉각 과정 정지 효과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핵반응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모의 실험하면 좋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의 TV 시청 시간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이
TV를 얼마나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대학생들을 다 시청 시간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대학생들한테 TV를 얼마나 시청하는지 묻는 그런 관찰 연구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여학생들의 칼슘 공급과 골밀도에 대한 효과 연구.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이제 칼슘을 공급을 많이 하면 골밀도가 좋아지는지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사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여학생들을 갖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 여학생들을 실험 집단하고 그다음에 대조 집단 둘로 랜덤으로 나눠서 한쪽은 칼슘을 공급을 하고요. 한쪽은 칼슘을 공급을 안 하고서 나중에 골밀도가 얼마나 달라졌나 이제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유학을 갖다가 늘 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골밀도가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의학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 수강 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각 학생의 신청 학점 수에 대한 연구.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면 그 학점 수의 데이터가 학교 이제 수업과 그쪽의 데이터로 다 모아지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다 알 수가 있죠. 누가 몇 시간을 신청을 했는지. 왜냐면은 이제 출석부하고도 전부 다 연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전수 데이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집단 데이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실험에 대한 얘기했고요.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세하게는 뭐 이제 굉장히 여기 이 분야도 막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그 뒤에 이제 책에 조사, 그다음에 자료 수집 기법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이거는 과제는 아니에요. 그지만 이제 시험에 이제 요와 같은 요와 비슷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뒤에 그 해답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강의를 안 한 이렇게 생략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한 부분에서만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마치고요. 우리가 2장에서는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통계학에서 중요한 용어들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변수의 이제 변수가 질적 변수인지 양적 변수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수준으로 봐서 명목 수준, 그 다음 순서 수준, 그 다음에 구간 수준, 그 다음 비율 수준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과 그거는 이제 관찰 연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 하는 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표본 중에 가장 단순한 그런 표본으로 단순 랜덤 표본 얘기했고요. 어떻게 뽑는지 난수표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완전 랜덤 실험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